러시아 전쟁이 확전 일로에 놓였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폴란드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폴란드의 전략적 요충지와 인접한 국경 쪽으로 이동했으며 불법 이주민으로 위장해 국경을 넘어 들어올 수 있다고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경고했는데요. 게다가 이곳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와 가깝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BBC,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폴란드는 바그너 그룹의 폴란드 근처 국경 이동을 감지했습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우선 약 100여 명의 바그너 부대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서부 도시 흐르도나 근처로 이동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도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각각 15에서 30km 떨어진 것으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뻗어있는 60마일, 96km의 좁은 육로인 수바우키 회랑과도 가깝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은 발트 연안의 러시아령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며 발트 3국과 나머지 유럽연합 국가를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지대를 장악한다면 사실상 발트 국가들과 나토를 분리할 수 있게 되기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 때문에 CNN은 이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서 바그너 그룹을 배치하는 것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EU 회원국을 뒤흔들 수 있는 확전을 의미할 수 있다 했는데요. 실제 1월에서 6월 벨라루스에서 불법으로 EU 국경을 넘는 건수만도 2312건에 달했고 폴란드는 이러한 움직임이 폴란드 내 불안정을 조장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공격의 일환이라고 판단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바그너 그룹이 포함되어 움직이면 폴란드까지 밀려드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폴란드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닌 것이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23일 러시아 상테페테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로 진격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폴란드 총리는 벨라루스 국경을 폐쇄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유럽연합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급히 토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회의에서는 바그너 그룹이 이제 벨라루스에서 세력을 확장할 것을 우려한 겁니다. 당장 국경을 접해 있는 폴란드부터 해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극도의 경계태세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국지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으며 유럽에 침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약해져서 오히려 유럽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정반대로 유럽의 당사자들은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면서 오히려 푸틴의 영향력을 벗어난 바그너 그룹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바그너 용병들을 군사훈련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루카셴코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을 겨냥한 공격의 또 다른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면서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 초청을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그룹의 세력이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오히려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한 상황으로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이에 관해 러시아 내부의 역학관계나 시스템의 취약성, 우크라 침공과 유럽 안보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금주회의에서 다양한 안건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 유럽은 안보가 속빈 강정과 같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유럽은 평화의 시대 이후에 냉전 시대 기반 무기에서 현대화가 많이 지연되어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오직 유럽 국경을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원조와 폴란드라는 의견이 계속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디플로맷은 미국의 장비와 항공 무기가 대거 들어간 폴란드가 유럽 안보를 보호하고 있다며 이제 유럽은 미국산 M1과 한국의 K2 탱크가 빠르게 지배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이 폴란드에 내린 조치는 오히려 유럽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내부 불안으로 인해 이제 벨라루스마저 위협이 된 상황에 유럽연합은 폴란드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우선 미 국무부는 최근 폴란드 정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9일 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러한 미 국무부의 경고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매우 심각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 국무부의 경고는 폴란드의 선거를 경고했으며 이는 곧 폴란드가 독재 국가가 되는 걸 막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폴란드는 최근 가장 이미지가 좋은 국가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무기 탄약 원조의 주요 전달 통로가 되면서 국제적 위상이 달라졌고, 서방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방문 전후 폴란드에 들러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의를 표할 정도였으며, 미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쉴 새 없이 실어 날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폴란드를 두고 미국의 위대한 동맹 중 하나라고 추켜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국무부가 폴란드를 향해서 독재국가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는데, 위험이 있는 나라로 꼽기도 하면서 폴란드가 독재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혀왔기에 이런 법안이 미 국무부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폴란드 자금을 동결하는 겁니다. 폴란드는 유럽에 자금이 묶여 있으며 대략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유럽연합을 통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폴란드의 자금 360억 유로, 약 48조 원의 경제회복기금을 동결했습니다. 이유는 유럽연합 회원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기금을 조성해 국가별로 수십조 원씩 지급해왔는데, 폴란드가 사법부가 정부에 굴복하도록 계속해서 법안을 바꾸려 하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당시 폴란드가 더욱 급했던 이유 중 하나는 막대한 방산 자금이 필요했던 것도 이유입니다. 한국과 25조 원가량의 계약을 맺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유는 폴란드 기금을 완전히 동결시키며 미국도 폴란드에 어떠한 제재를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러시아나 벨라루스는 미국의 제재를 받은 국가로 모두 독재 국가라는 특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 기금 동결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폴란드 관련 제재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폴란드가 이대로 총선을 가져가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한국의 방산과도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한국과 자주포화 전차는 물론이고 천무와 최근엔 심지어 KF-21 차세대 블록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일이고 앞으로 한국에 줄줄이 결제해야 할 금액이 많다는 뜻인데, 문제는 주요 재원인 EU의 자금이 동결된다면 한국에 무슨 수로 자금을 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유럽연합의 자금 동결이 해제되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모두 해소된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조치 가운데 자유와 평화에 관해서 유럽연합이 주장한 바는 100번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만, 당장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폴란드의 제재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폴란드가 사들인 한국의 방산 장비는 동부에 배치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유럽연합 재정을 풀고 오히려 한국의 방산 장비를 사도록 도와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금주 회의에서도 오히려 난민 지원 관련한 예산에 대해 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유럽 재정을 난민 1인당 수천 유로가량 지원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난민 문제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당장 방산의 예산을 집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며 만장일치 통과를 무산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독일을 향해 주동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만, 유럽연합은 아직까지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벨라루스까지 바그너 그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한국 방산이 대거 들어간 폴란드로 인해서 국경이 지켜지고 유럽의 방어선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한 이상, 유럽은 폴란드 자금 동결을 풀고 폴란드에 자금을 공급하고 오히려 추가 집행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럽 영내 조달의 이유 등으로 한국을 기피하고 독일이나 프랑스를 우대했지만, 그들에게 방산 제품을 기다렸다가는 10년 뒤에나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최근에도 한국에서 온 전차들을 빠르게 배송받고 크게 만족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매체의 주장과 같이 유럽은 어쩔 수 없이 K2 전차 등을 대거 수입한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러시아 사태는 오히려 유럽을 더욱 긴장시키며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폴란드로 인해서 방어선이 지켜지는 상황에 한국 관련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